라도 우리가 운영체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아까 항상 그 전체적으로 맥락을 알고 있으면 누가 뭘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맥락을 모르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뭔가 물어봤을 때 대답이 금방 나오지 않아요. 맥락이 있으면 그 근처에서라도 시작을 하거든. 그 근처에서라도. 우리가 1장에서는 뭐 배웠냐면은 그냥 컴퓨터에 대해서 배웠어요. 컴퓨터에 대해서 OS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데 시작은 OS로 시작하지 않고 컴퓨터가 뭐냐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꿎게 컴퓨터 구성이라는 걸 많이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컴퓨터 구성을 수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를 다시 리뷰를 하면서 운영체제를 했어요. 그래서 1장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이해하고 근데 거기서 뭘 얘기를 했냐면 I/O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는 어쨌든 인사이드 아니면 아웃사이드죠. 그죠? 근데 인사이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지. CPU하고 메모리. 그래서 아웃사이드가 있다. 하드디스크,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디바이스에 대한 거는 인베이드 시스템에서 배우고 네트워크에 대한 거는 컴퓨터 네트워크하고 데이터 통신 시간에 배운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운영체 시간에는 아웃풋 디바이스, 아웃사이드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하드디스크만 얘기하겠다 하면서 결국은 CPU하고 메모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인터널 액티비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한테 진짜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디바이스, 그죠? 아웃풋 디바이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속도는 인사이드가 훨씬 빠르지, 그죠? 실제 값도 싸고 하드가 됐든 프린터가 됐든 퍼포먼스도 그렇게 크지. 그것들이 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냐면 영향을 미치죠. 아무리 우리가 빨리 가도 CPU가 메모리가 버벅대고 메모리는 화학적, 물리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잖아요. 그죠? 공학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메모리하고 CPU하고 속도의 갭 차이가 무지만이 벌어지고 있어. 반면에 디바이스들은 뭐 더 택도 없다는 얘기지. 더 택도 없어. 그러다 보니 이 어떤 아웃풋, 인풋 아웃풋 역할을 할 때는 CPU, 인사이드, CPU하고 메모리가 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 아웃풋을 좀 디바이스들을 인풋 아웃풋을 좀 빨리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디바이스 컨트롤러. CPU가 직접 할까 말까. 디바이스 컨트롤러 얘기가 나오고 디바이스 컨트롤러의 구조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은 또 디바이스 컨트롤러한테 일을 시킨 다음에 얘가 일이 끝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스토리를 1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2장에서는 뭘 했냐면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2장에서는 우리가 그 OS 큰 그림 네모 그림 있죠. 그죠? 네모 그림에서 맨 밑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중간에는 커널이 있고 맨 위에는 유저가 있는데 유저하고 커널 사이에 그러니까 결국 커널은 뭐 하자는 거예요? 유저를 편하게 해주고 시스템 하드웨어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자는 게 제일 중요한 OS의 목적이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 안에 숨어 있는 스토리가 뭐냐면 중간에 커널이 딱 놓여 있으니 유저는 하드웨어를 직접 액세스할 수 없다. 이게 숨어 있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도서관의 사서처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그럼 넌 편하지? 하고 되는 거야. 근데 코딩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하드웨어를 실제로 액세스를 하고 제어를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OS가 가운데 딱 막고 있으니까 그때는 시스템 콜이라고 자, 챗복스에서 시스템 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유저가 직접 가진 않더라도 내가 가는 대신에 네가 대신 가라. 왜 그러지? 이거 프로텍션이죠, 일종의. 뭐 같은 방 아니면 같은 책꽂이, 같은 시설, 같은 도서관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 질서가 지켜져야지
이 안에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 거기까지 얘기할 때가 그냥 개념적인 거예요. OS.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 프로세스를 배웠어요. 프로세스랑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죽는가. 포크를 하고, 근데 죽는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죽이잖아요. 그죠? 죽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생길 때는 어떻게 생기는가. 이게 최근 얘기죠. 우리한테 했던. 그죠? 그래서 포크를 하고 카피가 안 되고, 카피를 하니까 공유가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나가고, 3장만 보면은 그러다가 프로세스 간에 통신을 합니다. 3장 맥락을 보세요. 3장을 할 때는 스레드 얘기를 안 했으니까 프로세스 간에는 공유를 하지 않아요. 3장 전반은 포크. 3장 후반은 뭐예요? 메시지 패싱. 공유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4장 얘기를 살짝 빼고 3장에서 포크하면서 공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공유를 하려면 여러 가지,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3-2에서는 3장 후반에서는 메시지 패싱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거를 3-2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4장을 3-2라고 3-2 사이에 스레드를 얘기를 했죠. 그죠? 스레드는 왜? 우리가 포크하면서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는 공유가 안 된다는 어떤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하고 비교해서 스레드를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는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역 변수를 가지고. 그래서 걔를 가지고 공유를 하니까 이 어떤 변수 하나가 공유가 되고 변수가 공유가 되고 변수라는 건 사실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 메모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공유 변수, 공유 데이터, 공유 메모리 이렇게 공유 메모리 되니까 바로 공유가 직접 되는 거예요. 메시지 패싱을 하지 않고. 그걸 하는 방법은 스레드에서처럼 그냥 전역 변수로 선언만 하면은 그 자체가 공유 데이터가 되는 거고 아니면 SHMEM이라고 있어요. shared memory라는 시스템 콜, 약자로 시스템 콜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건 좀 몇 시간 배워야 돼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쉐어링을 하면, 공유를 하면 좋긴 좋은데, 문제가 생겼죠. 레이스 프로블럼, 데이터 인컨시스턴시 프로블럼, 뭐, 크리티컬 섹션 프로블럼. 이게 다 똑같은 말이 됐었죠. 근데 시어리는 되게 복잡해요. 특히 6장에 나온 뭐 엔트리 코드가 어떻고 엑시 코드가 어떻고 그다음에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돼야 되고 프로그레스가 돼야 되고 또 하나가 바운디드 웨이팅이 돼야 되고 이건 이론적인 얘기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뭐죠? 락하고 언락을 아니면 세마포 세마포는 포스트하고 뭐였지? 웨이트하고 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크리티컬 섹션 위에다가 엔트리 코드, 그다음에 엑시 코드를 써주면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된다. 근데 프로그레스, 그다음에 바운디드 웨이팅 이거는 OS를 설계할 때 OS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현재 OS가 그것까지 서포트 해주지 않으니 명분을 부딪혀야 돼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었죠? 락 같은 거를 섞어서 쓰거나 프로세스가 많아지다 보면, 6장에서 얘기한 거는 문을 열고, 문이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P라는 문을 열고 Q를 기다리고, 근데 다른 프로세스는 Q라는 문을 열고 P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상대방이 홀드하고 있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걸 3장에서 약간 6장에서 맛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 얘기를 했죠. 6장에서 다이닝 필라스퍼스 프로블럼. 그건 이제 5명의 철학자들이 이렇게 돼서 야리꾸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도 밥을 못 먹는다. 자, 이런 상황을 이제 6장, 7장에는 어떤 샘플 이그젠플들이 나오는데 그 7장은 뭐 경험하면서 이그젠플들은 경험하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서 8장에서는 이 문제를 아까 나왔던 그 문제를 데들락 설명을 했습니다. 데들락을 하려면 데들락이 발생하려면 언제 발생하냐면 발생하는 이유가 있어야지 그 이유를 4가지 필요 조건으로 얘기를 했어요.
필요 조건. 이게 네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되더라도 꼭 데들락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첫 번째가 뮤추얼 익스클루전, 두 번째가 홀드 앤 웨이트. 내가 모든 프로세스들이 뭔가는 가지고 뭔가 다른 거를 기다리고 있는. 근데 그 다른 거는 다른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도 뭔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홀드 앤 웨이트이고. 3번이 뭐였지? 노 프리엠션. 노 프리엠션. 내가 뭐 붙잡고 있는 건 중간에 못 논다. 그래서 이 데들락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도 데들락이 생기면, 내가 짠 코드가 데들락이 생기면 얘는 중간에 탁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피해야 되고, OS가 도와주려고 프리벤션, 어보이던스, 디텍션, 리커버리를 OS 관점에서는 막 이렇게 했지만, 설명을 했죠, 그죠? 때로는 알고리즘도 나오고, 뭐 방법론도 있고, 그렇지만 이 OS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안 해주는 이유는 노 프리엠션, 뮤추얼 익스클루전, 이건 해줘요. 근데 이거를 배제하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공유 데이터 프라블럼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노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홀드 앤 웨이트. 이거를 깨려면 OS가 어떤 홀드 앤 웨이트 된 상태가 있으면, 예를 들어 다이닝 필라소퍼처럼 5명이 있으면 어떤 놈들이 뭘 갖고 뭘 기다리고 있나, 이걸 힘줘야 돼요. 확인을 한 다음에 뭔가 끊어야 돼요. OS는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데들락 상황을 일으키는 거는 대부분이 보수들의 상황입니다. 사수들은 뭐 스레드나 뭐 스레드 뭐 100개 안 만들거든. 그죠? 고수들은 알아서 하겠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 데들락을 매니지를 하려니 OS가 그 뭔가를 하는 일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뭐 그래프를 그려서 사이클이 있나 없나. 그것도 자체로 몇 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OS는 데들락을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스토리예요. 3장의 앞부분, 프로세스가 어떻게 생기는가? 거기까지, 그 이후에는 뭐예요? 프로세스가 생기고, 스레드가 생기고, 쉐어드 메모리가 되고, 메시지 패싱이 되고, 데들락이 걸리는 거예요. 이 전체가 한 덩어리라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빼고 나면, OS에서 프로세스, 이거는 좀 복잡한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OS에서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는 되게 간단해요. 1장은 뭐였어요? 아웃풋이라는 게, IO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빼고. 2장이 뭐였어요? 이런저런 시스템 콜들이 있다. 시스템 콜들을 쭉 열거한 이유는 뭐예요? OS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OS는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하죠? 시스템 콜. 그게 OS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시간표를 쫙 쓰죠. 이게 뭐야? 시간표라 그래? 뭐라 그래? 하루 일과표. 쓰죠. 내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거를 쭉 열거한 것처럼 OS가 하는 일은 바로 그게 다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몇 개 맛을 보면 되고,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시스템 콜이 필요할지는 나중에 필요하면서 하나씩 둘씩 겪어질 겁니다. 3장 앞부분의 포크. 이 스토리를 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태는 이 스토리를 꽉 잡고 있고, 누가 이 범위 내에서, 범위 밖에서 물어보잖아요? 프로세스에 대해서. 학부 교과, 이 공용책은 세계에서 모든 학교들이 다 배워요. 그죠? 이걸 안 배우는 학교도 있지, 사실은. 책이 어려우니까. 여기에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에 없는 걸 안 배웠다 그러면 돼. 안 배웠어. 학부 3학년 수준이 아니거든. 운영체제를 4학년에 가르치는 학교 없어요. 운영체제를 2학년에 가르치는 학교도 없어. 딱 3학년 때 다 가르쳐요. 다른 학교 홈페이지를 친구 다니는 애들 다 물어보세요. 요만큼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밖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부란 건 뭐예요? 내가 익숙해져야 돼. 이게 다야. 라는 믿음이 있고, 회사 가서 일하다 보면 더 배우게 될 거고, 대학원 가서 일하다 보면 또 더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3학년 과목에서는 요게 답니다.
요거 밖에 걸 누가 물어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3학년 교과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돼. 아시겠어요? 자, 프로세스는 이렇게 됐고, 그거 인생은 여러분들은 엊그저께도 일요일 날 내 아들이 와서 또 술 먹으러 갔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싶대요. 네 맘대로 해. 왜 이렇게 내 맘대로 해도 돼요? 나도 내 맘대로 할 거니까 너도 네 맘대로. 그 아들, 자식들과 이 관계 문제가 아니라 젊은이와 늙은이의 문제예요. 야, 아빠가 학교 그만둘까? 그러면은 아마 아들, 딸이 막 말릴 거예요. 어이씨, 그럼 엄마 어떻게 하라고. 근데 애들은 그만둬도 돼. 망해도 되고.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들 많지 않아. 몇 살이야? 5년 정도 남았어. 20대는 망해도 되거든. 아파봐야 돼. 그러니까 자꾸 내가 확신이 있으면 틀려도 돼. 내가 지식에 대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지식에 대해서. 내 아들은 34살, 28세. 회사 그만둔다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난 모르니까 그거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네가 책임지면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어딘가 내가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딴 데 취직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틀릴 거 어떻게 다 알아? 나도 이 책 보면은 모르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아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지 모르는 거 갖고 붙들고 앉아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로 갔어요. 프로세스에 대해서. 메모리는 챕터 2개로 끝나요. 챕터 2개로 끝나니까 뭘 갖고 얘기하나 공부할 때 뭔 줄 알겠어요? 자, 메모리 매니지먼트. 메모리란 무엇이냐? 그거를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려면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안 할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 위주로 갈 거고 얘기한 대로 저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뭐예요? 이게 전부 학생들이 작년 재작년에 온라인 수업하고 질문할 때 나왔던 질문 그리고 답입니다. 첫 번째로 메모리는 뭐 여러분들 다 알죠. 그냥 어떤 저장하는 덩어리 데이터나 뭐를 저장하는 덩어리고 워드 어드레싱 그다음에 바이트 어드레싱으로 그러니까 바이트를 어드레스를 주는 거예요. 1번지 2번지 워드는 워드별로 어드레싱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트 어드레싱은 4개가 0, 1, 2, 3 그러니까 그 다음 건 4, 5, 6, 7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바이트 어드레싱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는 이 9장 10장을 이해하려면 이제 쭉 뭔가 얘기할 텐데 ignore how memory address is generated by the CPU. CPU 이게 메모리 어드레스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는 무시하자. 하지만 우린 뭘 배웠어요? 컴퓨터 구성 시간에 컴퓨터 오가니제이션 클래스에서 실은 뭘 배웠습니까? 서브, 106 이런 게 나오는 거를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요? 어드레스는 어떻게 제너레이트가 돼요? 컴파일 타임에 컴파일러가 오리진, ORG부터 이렇게 카운트해서 얘한테 변수마다 106, 107, 108 하고 준다. 이거는 임시다, 임시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우리 다 계열별로 들어갔는데 1번부터 저기 900번까지가 쭉 번호가 있는데 2학년 때 과를 정하죠. 그러니까 각 과별로 학생들의 학번이 뜨문뜨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1학년 때는 쭉 다 붙어 있었는데 뜨문뜨문 있어. 그러면 얘네들한테 번호를 다시 줘야 되나? 그래서 학교에선 나 때는 계열별이 우리 학교는 딱 그때만 8일 학번만 계열별이었기 때문에 번호를 다시 주자. 시간이 잘 안 맞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이라면 내가 처음에 받은 학번은 임시로 받은 거죠. 얘도 이제 우리가 나오겠지만 얘도 임시로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우리 이 클래스에 있는 학생이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고 가정을 할 거고 그죠?
그 다음 200번까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제 1번부터 200번의 학생이 MT를 갔어요.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방 하나에 10명씩 잘 수 있어요.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는 어떤 방? 1번 방. 11번부터 20번까지는 2번 방.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았는데 호텔에 방이 1번 방부터 이렇게 줄줄이 다 남아있으면 좋은데 어떤 방은 누가 쓰고 있죠. 어쩔 수 없이 1번부터 10번까지는 원래 1번 방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19번 방. 11번부터 20번까지는 이것도 하다 보니까 뭐 136번 방. 이렇게 다 흩어져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원래 내 방대로 못 가듯이. 그러니까 얘도 106번지에 있는 서브라는 데이터도 인식을 받은 거는 106번인데 얘가 메모리의 상황에 따라서 어디로 딴 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얘가 진짜로 들어간 위치를 우리는 피지컬 어드레스, 분리주소라 그러고 요거는 가상주소라고 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명까지 있으면 1번부터 10번까지 1조, 11번부터 12번, 20번까지 2조 이렇게 나눴는데 1조는 1번 방, 2조는 2번 방이라고 지도교수는 알고 있지만 1조는 딴 방에 들어가 있고 2조도 딴 방에 들어가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내가 느닷없이 2번 방에 가서 2조 나와. 걔네들이 내 학생인지 다른 학생인지도 모르겠고 다른 조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내가 다 못 외우니까. 1조는 몇 번 방, 2조는 몇 번 방, 몇 호실, 3조는 몇 호실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기서 106번이다. 그러면 우리가 101번부터 110번까지는 11조. 11조는 11번 방이 아니라 몇 번 방. 이렇게 할당이 돼 있겠죠. 그죠?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방의 위치다 하는 거죠. 밑에 세 개. 메모리는 돌아가려면은 당연히, 원래 하드에 있다가 돌아가려면, 메모리에 올라가야 되고, 다 돌아갔으면 이제 메모리에서 뺀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OS가 하는 거예요. 이 파일이 생성될 때는 하드에다 저장이 될 거고, 얘를 돌리려면은 하드에서 메모리를 올려줘야 돼. 이걸 누가 해요? 이걸 로더라고 그랬죠. 로더. 올려주는 애. 그러다 놓고 얘를 다 실행한 다음에 얘가 끝나면, 터미네이트 되면은 얘를 이제 제거해야죠. 우리 몰래. 그죠? 그 제거해주는 애도 OS가 해주는 게. 이거 OS가 하는 이게 이겁니다. OS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자, 올릴 때 어디다 올리지? 메모리에 빈자리가 있어야지, 빈자리가 있으면 어디다가 올릴 거예요. 그죠? 빈자리를 찾아서 올릴 거예요. 106번지면은 11조이지만 11번 방이 없으면 딴 방에다가 집어넣어 줘야 돼요. 1번이 뭡니까? Where to put? 메모리에 어디다 집어넣지? 하는 얘기가 나와요. 1조는 몇 번 방, 2조는 몇 번 방. 내가 생각한 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 나중에 찾을 때 어떻게 찾지? 어디다 놓지? 어떻게 찾지? 어떻게 찾지에 대한 답은 뭐예요? 어떤 테이블을 갖고 있어요. 장부를 하나 관리를 해야 되지. 요거 두 개예요. 그럼 3번은 뭐냐,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중요한 퍼포먼스는 뭐냐? 첫 번째가 메모리 유틸리제이션. 메모리는 파이나이트 하잖아요. 그죠? 하드디스크도 파이나이트 해요. 하드디스크도 사이즈가, 그쵸?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우리 클래스들 했죠. 원래는 다른 강의실이었는데 이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또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 강의실은 또 누가 써야 되고 이게 뭐예요? 공간 효율성이죠. 메모리 유틸리제이션은 공간에 대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자. 두 번째가 퍼포먼스. 우리 퍼포먼스는 뭐라 그랬어요? 크기와 속도. 자,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에서는 크기가 걱정이 돼요. 프로그램을 다 짰어요. 크기는 정해졌어요. 맞나요? 내가 프로그램 코딩이 끝났어요. 그럼 그 프로그램 뜯어보면
크기가 확정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퍼포먼스는 뭐예요? 크기는 빼고 이제 속도 문제예요. 프로그램이 짜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는 이슈가 뭐냐? 어디다가 집어넣지? 어떻게 찾지? 집어넣는 방식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여기다 집어넣을까? 저기다 집어넣을까? 찾는 방식도 어떻게 찾지?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게 다 알고리즘들이에요. 스케줄링에도 알고리즘이 있는 것처럼 그 알고리즘의 장단점을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합니다. 이리저리 할 때 장단점을 따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프로세스의 스케줄링 할 때는 크라이테리어를 5개 배웠죠. CPU 유틸리제이션, 웨이팅 타임, 턴어라운드 타임 뭐 배웠죠. 여기서는 말하자면 파라미터가 2개, 퍼포먼스 매트릭이 2개. 메모리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지 또는 이 프로그램의 속도를 어떻게 빨리 돌릴 수 있나. 당구장 표시하고 프로그램의 크기는 이미 지나간 거죠. 코딩이 끝났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첫 번째 페이지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왜냐면 이거 배울 거거든. 어디다 집어넣지? 어디지? 어디다 집어넣지? 언제 왜 집어넣어? 일단 하드에 있는 애를 실행을 하려면 메모리에 올려야죠. 메모리에 올릴 때 어디다 집어넣지? 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걔를 각각을 인스트럭션 패치하거나 데이터 패치하고 데이터 스토어할 때 그 위치를 어떻게 찾지? 그 다음에 빼는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니까 여기 동그라미 3개 중에 2번째 어디다가 집어넣지? 어떻게 찾지? 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스페이스 유틸리제이션하고 메모리 공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 시간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다 놓치해야 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찾지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얘의 관심은 그런 애들의 장단점이 뭔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몇 가지 기초 용어들이 나옵니다. 어드레스 바인딩 나오고 링킹, 로딩, 오버레이, 그리고 로지컬 어드레스, 피지컬 어드레스, 그 다음에 스와핑까지만 하면 여기 슬라이드로 End of Basic Knowledge and Definition이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기본적인 용어들이에요. 용어들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크게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드레스 바인딩, 바인드 배웠죠, 그죠? 바인드는 소켓에서 뭘 해줬어요? 그 소켓 FD하고 얘 포트하고 상대방의 IP를 붙여주는 거가 바인드예요. 그 다음에 바인드란 말은 거기 한번 나오고 여기 한번 나오고 끝이에요. 여기서 바인딩이라면 뭐냐면 변수. 변수는 int x. 걔한테 어드레스를 어떻게 줄 건가? 컴파일러는 어떻게 주는 줄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OS에서 배울 거는 우리가 컴파일러는 예를 들어 서브라는 애를 106번지를 어떻게 정해주는지 알죠? 근데 이 지금 운영체제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이 서브라는 애를 메모리에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 답은 뭐였어요? 아무데나. 빈 곳에. 그러니까 답이에요. 아무데나 빈 곳에 집어넣는. 어쨌든 이렇게 위치해가지고 변수에다가 어드레스를 지정해주는 방식을 바인딩이라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3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컴퓨터 구성 시간에 배운 컴파일 타임 바인딩. 컴파일러가 해주듯이 106, 107, 108번지를 할당을 해주죠. 끝. 그러면 이 변수는 딱 106번지에 들어가야 되고 걔는 108번지에 들어가야 되고 딴 애는 109번지에 들어가야 돼요. 딴 데 못 가요. 당연히 지금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죠? 근데 프로그램이 하나밖에 없거나 인베디드 시스템 같으면 아두이노나 이런 데 딱 들어갈 때 딱 고진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제너럴 퍼포스 컴퓨터잖아요. 그죠? 인베이드 시스템은 스페셜 퍼포스 컴퓨터예요. 밥통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딱 들어가고 말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1번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 스태틱 바인딩 이라 그러고 그때 있는 주소, 가상 주소. 근데 걔는 가상 주소이기도 하고 자기 물리 주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걔를 absolute address, physical address code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얘한테만 그런 말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일단 105, 106, 107, 108은 자기 우리 코드에 써 있어요. 그죠? 우리 코드에 컴파일러가 써줬고 얘네들은 그냥 민 서브 디프는 106, 107, 108 번지예요. 근데 얘네들이 메모리에 올라갈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데나 올라가거든요. OS가 아무데나 올려줘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위치해야 되는 어드레스는 언제 결정난다고? 하드에서 메모리로 올라갈 때. 그거를 로드 타임 바인딩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3번 여기도 이 책은 이렇게 썼는데 2번, 3번이 둘 다 로드 타임 바인딩이에요. 기본이 둘 다 로드 타임 바인딩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스태틱, 두 번째는 다이나믹. 2번은 뭐냐면 스태틱 로드 타임 바인딩.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로드하는 거는 하드에서 메모리로 올라갈 때, 그죠? 실행되려고 올라가는 거지 괜히 애꿎게 올라갈 리가 없지. 이렇게 뭔 얘기야, 그렇지? 로드 타임 바인딩 올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 실행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죠? 실행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 두 개 차이는 뭐냐? 첫 번째 2번은 뭐냐면 한 번 메모리로 올라오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혹시 쫓겨날 수도 있거든? 그래도 여러분들 도서관에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들 어디 나갔다가 오면 책을 놓고 가면 그 자리로 다시 오게 되죠. 그죠? 계속 들락날락 하든 간에 나는 한 번 올라갈 때 하드에서 메모리로 첫 번째 올라갈 때 주소가 물리 주소가 정해지면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물리 주소는 가상 주소 106, 107, 108하고 상관이 없죠. 그죠? OS는 106, 107, 108에 상관없이 2번, 3번에서는 아무 데나 올려준다는 거지. 1번에서는 106, 107, 108에다 올려준다는 얘기고. 자, 그럼 3번은 뭐냐? 올라올 때 아무 데나 올려줘요. 또는 2번하고 똑같아요. 근데 들락날락거릴 필요가 있거든. 2번, 3번은 한번 올라왔다가 들락날락거려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들락날락할 때 2번은 그 자리로 간다는 게 2번이고 3번은 나갔다가 들어올 때 또 빈자리로 가요. 나갔다 들어올 때 또 빈자리로 가요. 1번은 뭡니까? 만들어질 때 106, 107, 108 했으면 그냥 그거로 끝. 메모리에 주고 나서나 106, 107, 108로 가요. 2번은 뭐예요? 106, 107, 108번이 만약에 500, 501, 502 올라갈 때 딱 올라갔으면 들락날락거려도 500, 501, 502에 계속 꽂히는 거고요. 3번은 뭐예요? 올라갈 때 500, 501, 502. 빠졌다가 들어갈 때는 또 1024, 1025, 1026 하고 계속 바뀐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로드 타임 바인딩이라고 했지만 얘도 올라갈 때마다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이게 이거를 로드 타임 바인딩 스태틱. 그죠? 로드 타임 바인딩 다이나믹. 다이나믹인 경우에는 익스큐션 타임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2번, 3번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106, 107, 108이 자, CPU가 보는 거는 뭐냐? CPU는 자, 우리가 코드가 min sub diff 들어가 있는 그 우리 이그젠플 코드가 처음에 하드디스크에 있어요. 돌아가려면 메모리에 올라오죠. 메모리에 올라온 다음에 CPU가 뭐예요? 패치하죠. 패치했더니 거기 보니까 add 106 하고 써 있어요. CPU는 어떤 주소를 봐요? 106이라는 주소를 봐요. 이 가상 주소는 누가 봐요? CPU가 봅니다. sin by CPU. 그죠? 코드에 써 있으니까. 1번은 그러니까 106번째 가서 찾아오면 돼요. 2번은, 3번은 얘가 106번째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딴 데가 있죠. 그죠?
그럼 OS는 내가 106번, CPU가 106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CPU는 OS가 한 일을 모르거든. 얘는 단순한 기계이기 때문에 106번지가 나는 필요해 하고 CPU가 얘기하면 OS가 지가 어디다가 꽂았으니까. 호텔로 말하자면 매니저가 어떤 방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OS가 얘를 찾아서 줘야 돼. 그러니까 호텔에 있는 그 지배인은 1조는 어떤 방가 있고 2조는 어떤 방가 있고 하는 장부를 갖고 있죠. 그죠? 그게 없으면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106, 107, 108이 딴 데로 들어가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장부가 필요한데 파일들의 첫 줄 주소를 저장해놔야 돼요. 파일들의 첫 줄 주소. 그래야지 106, 107, 108도 결국은 뭐예요? 어떤 첫 줄에서부터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컴파일러가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그런 방식으로 첫 줄 한 다음에 계산을 해가지고 갖고 와야 됩니다. 이런 장부가 필요하다. 이 두 번째. 이 얘기를 이제 내가 여기저기 오늘 추가를 했는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링킹. 링킹은 주로 뭘 얘기하냐면 라이브러리. 여러분, 우리는 C에서는 라이브러리 링킹을 어떻게 해요? include. 우리가 프로그램 쫙 짜가지고 include standard io.h 이래버리면 우리가 컴파일 하기 전에 우리가 컴파일 누르면 컴파일 클릭하면 프리프로세서가 뭐해요? 내 소스 코드에다가 include 있으니까 standard io.h를 가지고 와요. mass.h를 include 했으면 mass.h를 갖고 와요. 그래서 내 파일을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라이브러리하고 내 코드하고 묶였죠. 이거를 링킹이라. 묶었다 그래서 한국말로 바인딩이 아니라 묶었다 그러면 합쳐졌죠. 그죠? 링크가 됐다 그래요. 링킹이라. 자, 이거는 컴파일 타임에 이루어진 링킹은 스태틱. 그 다음에 다이내믹 링킹은 뭐예요? 런타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타임, 우리가 지금 그 스탠다드 IO.h, mass.h는 전부 C로 짜져 있어요.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C로 짜져 있기 때문에 얘가 실행되려면 내 소스 코드하고 같이 합쳐져가지고 컴파일이 돼야 돼. 실행 파일이 아니거든. 텍스트 파일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널리 쓰이는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램을 짜서 얘를 컴파일을 해놔요. 그러니까 얘는 실행 가능한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별도로 내 거랑 묶을 필요가 없고 인클루드를 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내 프로그램이 돌 때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 실행 파일을 불러서 돌는 거예요. 이게 다이내믹.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프로그램 짜본 경험도 있겠죠. 아카이브 만들고 뭐 이런 사례가 있어요. 나중에 회사 가면은 자기 아카이브가 자기가 짜는 프로그램에 패션이 있잖아, 그죠? 그거대로 자기한테 유용하게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계속 만들어놔요. 만들어서 아카이브로 묶어놓으면 컴파일해가지고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라이브러리 편하게 쓰고 누가 달래면 내 소스 코드만 주는 거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런타임은 여기 딱 숨어 있으니까. 런타임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그런 거를 링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딩. 로딩은 뭔지 알죠? 올리는 거. 그죠? 스태틱 로딩은 뭐냐? 한꺼번에 다 올려줘요. 쭉. 다이내믹 로딩은 뭐냐면 한꺼번에 주지 않고 필요할 때만. 이게 무슨 얘기지? 필요할 때만 올린다는 게 우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주일도는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클릭했을 때 바로 몽땅 다 메인 메모리에 올리면 앞에서 몇 줄 실행하고 5ms 있다 쫓겨나고 몇 줄 실행하고 5ms 하고 근데 이게 일주일 돌 거니까 일주일 동안 메모리를 꽉 차지하고 있어요. 또 이만큼 돌아가서 여기쯤에 있는 거를 실행할 때는 위에 있는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앞부분 할 때는 뒤에 있는 거 필요 없고, 뒷부분 할 때는 앞에 있는 거 필요 없고, 그런데 스태틱 로딩은 몽땅 다 올려주는 거죠. 다이내믹 로딩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올리는 거를 우리는 다이내믹 로딩이라고 해요. 다 배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드레스 바인딩은 어떻게 물리 주소를 정하는가 하는 내용은 아무렇게나 정하는데 이게 슬라이드, 여러분들 슬라이드 20페이지에 나와요. 어떻게 꽂는가 하는 얘기. 그 전부터 계속 나오긴 하겠는데, 그 다음에 링킹. 이거는 라이브러리 링킹은 이제 안 나와요. 뭐죠? 이 운영체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로딩. 이걸 몽땅 다 올려주느냐,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올려주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이 부장에서 또 나옵니다. 오버레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컴파일러 숙제 해봤죠, 그죠? 투 패스라고 그러죠. 첫 번째 패스에서는 심볼 테이블을 만들고 두 번째 패스에서는 이제 머신 코드를 생성하죠, 그죠? 이 두 부분은 따로따로 돌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거 돌고, 그러면 첫 번째 걸 먼저 어디 위치에 놓고 돌리고, 두 번째 거 돌 때는 빼고 두 번째 거를 그 자리에 올리자 하는 게 오버레이. 이거 참 안 쓰는데, 이 할아버지도 웬만하면 책 좀 줄여야 되는데, 옛날 거를 계속 합치고 있으니까, 하긴 뭐 나중에 또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특히 인텔 CPU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안 쓰는 알파 칩이라는 것도 있고, 뭐 스파크 이런 것도 있는데, 걔네들은 칩을 버전 바꾸면 칩에 새로운 버전의 CPU가 나오겠죠, 그죠? 오피 코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프로그램이 돌아야 안 돌아요? 안 돌아요. 인텔은 그런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새로운 버전에 게 나와도 기존에 내가 돌리던 게임이 계속 돌아요. 안 그러면 이거 안 살 테니까. 새로운 CPU 안 사죠. 인텔 거는 아주 옛날 거부터 많이 있어요. 되게 지저분해. 여러분 리스크, 시스크 이런 거 배웠습니까? 컴퓨터 구조 배운 사람? 인텔은 시스크예요. 콤플렉스. 그러니까 안 좋은 거란 얘기예요, 사실. 시스크가 좋으냐, 리스크가 좋으냐, 그러면 리스크가 좋다. 일반적으로. 시스크는 어디 보면 인베디드, 통신기계 할 때는 시스크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좋고, 대부분, 그러니까 이 인텔은 굉장히 와이드하게 쓰이고 있지만, 걔는 시스크예요. 다른 프로세서들은 웬만하면 버릴 거 다 버리고 가요. 네 거 안 도는 거 간도 그러면 그 사람은 내 거 안 살 것 같아요? 사요. 왜냐면 이런 프로세서들이 파워풀하거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스와핑 읽어보세요. 스와핑은 뭐냐면 아까 이 오버레이는 뭐예요? 한 프로그램 갖고 일부만 어떤 특정 위치에 올려놨다가 그게 끝나면 나머지 부분을 그 위치에다가 집어넣는다 하는 게 오버레이. 이거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구분해봐도 소용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오버레이. 오버레이 다음이 이거야? 맞아요? 오버레이가 2페이지. 7페이지는 로지컬 어드레스, 피지컬 어드레스. 이거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MMU라고 나와요.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우리가 그러니까 언더라잉 하드웨어, OS 네모난 그림에서 맨 왼쪽에는 CPU 매니지먼트 OS가 하고 메모리 매니지먼트는 얘가 해요. 얘는 하드웨어인데 OS 때 가르쳐. 이거를 OS로 왜 하드웨어로 하냐? 얘도 만약에 C로 짠다면
CPU가 굉장히 빠른데 CPU의 요구를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요구에 대해서 서포트 해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하드웨어로 만들면 되게 빠른 속도로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기능은 C로 생각하면 될 거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능은 C로 생각하면 될 거고, 그 오퍼레이션은 하나의 하드웨어 칩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because it is used very frequently. CPU가 하나 할 때 처음에 뭘 하죠? instruction fetch 할 때 메모리 몇 번지에 가서 갖고 와야지. 얘가 CPU는 106번지, PC 값이 만약에 50이야. 50번지. 근데 그 인스트럭션이 실제로 진짜 메모리에 50번지에 있어요? 딴 데 있어요? 딴 데가 있죠. 가운데 매핑을 MMU가 해줘야 되거든. 두 번째로 CPU가 데이터 패치를 해요. A는 B 더하기 C. 그 A도 갖고 와야 되고 B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A, B 주소를 또 얘가 챙겨줘야 돼요. 결과가 끝나면은 얘를 또 결과를 메모리에 세이브를 해야 돼요. 그 어드레스도 얘가 또 챙겨줘야 돼요. 인스트럭션 하나 할 때 얘가 4번 정도 불려요. 그러니까 얘가 게으르면 우리 프로그램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되게 빨리 하도록, 얘가 하드웨어로 만들어지니 이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C로 짜놓으면 이걸 실행을 누가 해야 돼요? CPU가 해야죠. 근데 하드웨어로 만들어 놓으니까 얘가 돌아가요. 디바이스 컨트롤러는 뭐예요? 얘도 하드웨어로 만들죠. 그죠? 스와핑은 그냥 이 메모리가 꽉 차면, 여러분들 책꽂이가 꽉 찼어요. 메모리가 이 프로그램을 파일을 저장하는 것처럼 책꽂이도 책을 저장하죠. 그죠? 책꽂이가 꽉 찼는데 새 책 하나 샀어요. 뭔가 해서 버리죠. 그죠? 버리기 뭐 하면은 창고에 갖다 놔야지. 얘도 메모리가 꽉 차면 이쪽에다가 백킹 스토어라고 그래요. 하드디스크겠지. 갖다 놓고 딴 놈을 갖고 오고, 뭐 이런 거를 스와핑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이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아까 웨어 투풋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파일이 있을 때 얘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전에 우리가 싱글 파티션 얼로케이션, 어디다 놓느냐 하는 거는 얼로케이션이라고 해요. 이 파일한테 메모리를 할당해 준다 하는 거예요. 싱글 파티션, 멀티플 파티션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컴퓨터가 메모리가 있으면 메모리의 맨 윗부분은 OS가 써요. OS가 이만큼 쓰고, 그러니까 부팅을 하잖아요. 그죠? 부트로더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지? 하드디스크에서 OS 갖다가 메모리에다가 꽂아놓는 거죠. 그죠? 그거는 우리 유저가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부분은 빼고, 메모리 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우리 몫은 아니죠. 유저 몫이나 개발자 몫은 아니죠. 그죠? 나머지 부분이 싱글 파티션이냐, 나머지 부분이 멀티플 파티션이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한 통으로 놓고 파일을 하나만 뒀다 빼고 하나만 뒀다 빼고 할 거냐, 아니면 밑에 있는 것처럼 나머지 부분을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배분해서 넣을 수 있게 할 거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싱글 파티션이라고 해도 눈으로 보는 파티션은 2개예요. 그죠? 여기에 공간이 남아있다 치더라도 여기에 뭐 작은 파일 들어갈 수 있겠지. 그죠? 작은 파일을 못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이거 통으로 한 파티션이거든. 얘는 여러 파티션이기 때문에 조금 남아도 조그만 파일이 있으면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티션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 OS, 뭐 리눅스 이런 거 깔 때 파티션 쭉 하죠. 그죠? 그래서 진짜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파티션 영역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한 큰 공간인데 여러 파일을 올릴 수 있느냐, 한 파일만 올릴 수 있느냐. 파티션을 실제로 우리가 아는 파티션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는 하나의 파티션이 있는데 거기다가 한 파일만 올릴 거냐, 아니면 여러 파일,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파일을 올릴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실제로 P1, P2, P3 세 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여기도 어떤 변수들은 자기 로지컬 어드레스가 있겠죠. 컴파일러가 뭐라고 줬겠지. 여기 있는 변수들도 컴파일러가 뭐라고 어드레스를 정해줬겠죠. 얘도 뭐라고 정해줬겠죠. 근데 OS는 아무데나 꽂아놓죠. 그죠? 빈자리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어드레스를 파악할 수 있는 장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멀티플 파티션, 싱글 파티션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멀티플 파티션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contiguous allocation이라 그래요. contiguous allocation, contiguous 하다는 건 뭐냐면 쭉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요 전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죠? P1 오른쪽 아래 그림 P1 to 3. P1이면 한 덩어리로 붙어 있죠. 그죠? P2도 한 덩어리로 붙어 있어요. P3도 한 덩어리. 그러니까 하드에 있는 파일을 쪼개지 않겠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파일이 있을 때 그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때는 통으로 집어넣어요? 아니면 쪼개서 집어넣어요? 메모리 말고 하드디스크? 어떻게 집어넣어요? 심심한데 쭉 한번 돌릴까? 3점짜리? 어떻게 집어넣어요? 어떻게 집어넣어요? 하드디스크는 어떻게 집어넣냐면 하드디스크는 그러니까 이 하드디스크 메모리가 유사하면서도 같으면서도 다른 게 유사하다는 거죠. 유사하니까 같지는 않지. 이렇게 다, 이 한 조각을 뭐라 그래요? 섹터는 고정된 크기를 갖고 있어요. 제품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또 시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512바이트.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파일이 생기면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512바이트 단위로 흩어놔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파일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512바이트씩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네 군데가 있으면 여기에 암이 있고 얘가 얘 읽고 얘 읽고 얘 읽고 얘 읽고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시간이 딜레이가 생기니까 이거 많이 갈수록 피곤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눅스 이런 거 깔 때 무슨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요거를 두 섹터를 하나로 보자. 블락이라. 하드디스크 블락. 블락이란 말은 또 캐시에도 나오는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 블락이라는 건 뭐냐면 리눅스나 이런 OS가 이 두 섹터를 1K 바이트다. 그리고 이 두 섹터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 그러니 만약에 이건 여러분 파일이 4바이트짜리 파일이 있어요. 여기 어디 딱 들어가면 이거는 다 못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나는 큰 파일이 많어. 그러면 4KB로 잡으면 8개가 잡히겠죠. 그죠? 그러면 기본 단위가 4KB예요. 근데 내 파일이 다 자잘해. 4KB짜리 파일이 265바이트짜리 집어넣으면 어쨌든 얘가 4KB를 다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섹터 블락 단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OS는 기본적으로 다 블락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디폴트 값이 1KB 겁니다. 그러니까 꼰대가 뭐지? 라떼는 그랬다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얘도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뒤에 9장에서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가? 9장 뒷부분에 얘기가 나올 겁니다. contiguous allocation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잔뜩 집어넣어 여기 읽을 것도 없고 여기 뭐 한번 봅시다. 얘가 어떻게 교과서에 설명을 해나가는지. To keep as many processes as possible. 파일이요, 파일.
in memory at a time. 한 번에 가능하면 많은 파일들을, 프로세스도 파일이잖아요. 그죠? 메모리에 저장하고 싶다. 여기에는 3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한 시점에. 그죠? 이 그림에는.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방법. Logically divide main memory into a number of 이 책에는 fixed variable, fixed sized or variable sized partition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variable size. 이게 뭐냐면 이 그림에서는 요게 한 사이즈예요. 그죠? 요것도 한 사이즈. 요것도 한 사이즈. 요 사이즈는 미리 경계가 이렇게 쳐져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이따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이죠. 이걸 보고 얘기를 합시다. 이그젠플이 우리가 5개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파일이 있어요. P1부터 P5. 얘네들이 크기가 이래요. 그리고 얘네들이 실행 시간이 이쯤 될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메모리에는 처음에 P1을 집어넣고 이만큼, P2를 집어넣고 P3를 집어넣어요. 이 P1, 2, 3 중에 누가 제일 빨리 끝나지? P2가 끝나겠지? 5초 후에. 5초 후에 보면 P2가 없어져요. 일로 들어오고. 빈칸이 되죠. 그러면 P2가 나갔으니까 P4를 집어넣는데 P4 크기가 조그마니까 요만큼 들어가요. 우리 보이죠? 그죠? P5, 그 다음에 얘가 8초니까 얘 또 끝나네. 13초 있으면 10초 있다가 P1이 끝나네. P1이 끝나고. 어떻게? 그 다음에 P5, 요게 P5가 여기로 들어가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채워나가는 방식을 contiguous. 이거는 뭐라고 쓰냐면 contiguous에다가는 일단 첫 번째는 싱글 파티션하고 멀티플 파티션을 구분합시다. 싱글 파티션은 사이즈가 메모리가 아무리 크고 파일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만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멀티플 파티션은 메모리 크기가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많은 파일들, 많은 프로세스들을 저장을 합니다.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요. contiguous allocation이란 말이 슬라이드 제목이죠. 파일을 통으로 집어넣어요. contiguous allocation의 한국말은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은 파일을 통으로 집어넣는다 하는 개념입니다. 파일을 통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그젠플을 얘기할 때 이렇게 통으로 집어넣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logically divide 메인 메모리를 여러 개의 크기가 변하는 사이즈로 파티션을 나눈다. 논리적으로 가짜로 나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파티션 프로세스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걸 각각의 파티션이라고 그런다. 디그리 오브 멀티 프로그래밍 이 얘기 나왔죠. 그죠? 은 뭐 어떻게 한다 하는 거고요. OS가 하는 일 여기 써 있어요. which file maintain a table to keep 어떤 테이블이 필요한데 아까 우리가 계속 이 장부가 필요하겠지. 여기저기 막 들어가니까. 장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1번이 책엔도 뒤에 써져 있어요. 1번이 뭐였지? where to put. 어디다 집어넣지? 두 번째는 뭐죠? 어떻게 찾지? How to identify the location. 아무데나 집어넣으니 그 프로세스들이 실행될 때는 어떻게든 찾아와야 돼. 그러니 장부가 필요하다 하는 말이 이 책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이것도 끝까지 가는 얘기예요. 이 지금 하는 얘기도 끝까지 가는 얘기가 뭐냐면 OS는 뭘 알고 있어야 돼요? 빈자리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 이거를 보세요. 밑에 그림을. 빈자리가 어디 있는 줄 알아야 집어넣죠. 뭐 사람도 당연하죠. 그죠? 책꽂이가 빈자리가 어디 있는지 집어넣지.
야, 이거 좀 갖다 집어넣어. 형, 이거 어디다 집어넣을까? 야, 빈대 아무 데나 집어넣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게 OS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는 뭐예요? 메모리든 하드디스크든 둘 다 저장 공간이에요. 그 저장 장치. 메모리든 하드디스크든 첫 번째가 웨어 투프. 그 다음에 어떻게 저장하고. 그래서 둘 다 장부가 필요해요. 장부 이름이 달라요. 이 장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둘 다 OS는 공간을 관리해야 되죠. 그죠? 유틸리제이션, 효율성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어떤 놈이 차 있나 이거보다 어떤 놈이 비어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부로서는 뭐예요? 어떤 놈이 어디 있나? 여기서는 이거 뭐예요? 어떤 놈이 어디 붙어 있나는 얘가 알죠. 이 장부에. 그죠? 장부를 보면 어떤 놈이 어디 있나도 알고 지배인이 우리 동국대학교 운영체제의 3조는 어디가 있나? 는 여기 장부에 다 나와요. 그래서 빈 곳, 어디가 비어 있지? 하는 거는 또 별도로, 그러니까 OS는 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 영역이 차 있고, 차 있을 때는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차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어디가 비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어디 비어 있는 줄 알아야 where to put이 돼요. 어떤 놈이 어디가 더 있는 줄 알아야지 how to identify the location이 돼요. OS는 이 공간 정보를 두 개 다 갖고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명칭이 이 장부라는 것도 이제 곧 명칭이 나올 거예요. 페이지 테이블 뭐 이러고 명칭이 나올 거예요. 장부도 고유명사가 있고 비어 있는 곳도 명칭이 있어야겠죠. free list. free. 쉽죠? 이름이 직관적인 이름이죠. free list. OS has to manage free list. 그 다음에 occupied list. occupied list는 저 장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집어넣고 싶어요. 메모리에다가. 그 OS는 어쨌든 새로운 거를 집어넣고 싶은데 여기저기 비어 있음을 OS는 알겠지. 알고 있어요. 그죠? 비어 있는 프리 리스트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OS는 어떤 파일이 있을 때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첫 번째, first fit. 비어 있는 곳에 목록이 있을 겁니다. 리스트니까. 리스트 중에서 뭐 첫 번째 비어 있는 거는 200바이트, 두 번째 비어 있는 건 4KB, 세 번째 비어 있는 건 몇 KB 이렇게 있겠지, 그죠? 아무데나 제일 먼저 들어갈 자리에 집어넣는다. 근데 큰 놈을 작은 공간에 못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 사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그 크기만 맞으면 무조건 들어간다는 게 first fit, best fit은 이 크기와 이 파일의 크기하고 가장 근사한 크기에다가 집어넣는다. worst fit은 뭐예요? 제일 큰 데다 제일 크게 비어있는 공간에다 집어넣는 거를 worst fit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세 개 fit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베스트겠지. 이름이 베스트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 개 중에 first fit is better in time. 시간으로. 그죠? 베스트는 다 찾아야 돼요. 쭉 크기가 얼마지, 크기가 얼마지, 크기가 얼마지 해가지고 다 찾아야 돼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게 어떤 것보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게 contiguous allocation이에요. 뭐 멀티플 파티션 이거니까 왜냐 싱글 파티션 아예 우리가 고려를 안 하니까 고려를 아예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멀티플 파티션, 그러니까 contiguous allocation 얘기할 때는 멀티플 파티션이고 당연히 그렇고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죠, 그죠? 자 여기에 조그만 공간이 두 개가 있어요. 요 크기는 300K 정도 되고 요 크기는 250K 정도 되죠.
만약에 우리가 500K짜리 파일이 있어요. 여기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둘 다 못 들어가죠. 실제로 빈 곳은 합치면 얼마예요? 560. 300, 200, 260. 그죠? 500K는 이 공간 다 합치면 들어가는데 여기는 못 들어가요. 여기 두 공간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공간을 뭐라 그러냐면 프래그멘테이션이라 해요. 프래그멘테이션. 들어봤죠? 프래그먼트가 이거예요. 메모리에서. 근데 얘네들은 익스터널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좀 이따 뭐가 나와요? 인터널이 나오겠지. 익스터널. 익스터널이란 건 뭡니까? 이 두 개의 공간은 P1, 4, 3 아무 데에도 속해 있지 않는, 그래서 external fragment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낭비죠. 어떤 사람이 이제 지금 이따위 짓 하는 사람은 없는데 옛날에는 이런 짓을 많이 했어. 50% 룰.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이렇게 보면 만약에 어떤 메모리에 파일이 5개가, 10개가 있으면 프래그먼트는, 익스터널 프래그먼트는 약 반 정도가 존재한다. 촘촘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요새는 이런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옛날엔 메모리가 비쌌으니까 메모리가 하나 올라 되게 아껴 써야 되거든. 요새 메모리 싸죠. 막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인터널 프래그먼트. 인터널은 뭐지? 익스터널은 좀 전에 봤고, 인터널은 이게 좀 불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빈칸이 1002바이트짜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파일은 1000바이트. 그럼 OS가 야, 얘 딱 주자 해서 이 1002바이트 중에 1000바이트를 줘요. 그럼 이제 2바이트는 익스터널 프래그먼트로 남아있는 거예요. 2바이트를 갖고 있어봤자 뭐해요? 아이, 그냥 너 다 가져. 하고 줘버릴 수가 있죠. 그럼 그 2바이트는 지금 할당해준 그죠? 얘가 갖고 있는, 그 안에 숨어 있는 프래그멘테이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걔를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아까 저게 프래그멘테이션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드디스크를, 여러분들 리눅스가 섹터는 512바이트, 기본이 512바이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4바이트짜리 파일을 집어넣으면 그 한 섹터에서 4바이트 쓰니까 508바이트가 놀죠. 그건 노는 거예요. 다른 거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한 섹터에 2개의 파일을 저장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게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 여러분들 조각 모음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도 여기서 할 겁니다. 그래서 컴팩션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뻥뻥 비어 있죠, 그죠? 하얀 거 비어 있는 거를 우리가 잘하면 이렇게 모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거를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900K짜리가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컴팩션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컴팩션 프래그먼트 조각 모음 할 때 시간 걸리지? 얘도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짜야 돼요. 여기서 이 짓은 안 하고요. 이게 시간이 이게 왜냐면 여기 보면 여기 있는 400K를 요 그림을 보면 여기 있는 400K를 일로 옮긴 거잖아요. 이거를 카피해서 여기다 페이스트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레이즈를 해줘. 그 시간이 싫다 이거죠. 그런 시간들이 오래 걸린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장부 업데이트 해줘야 되죠. 어떤 파일이 일로 옮겼으니까 이 장부를 업데이트 해줘.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또 이거는 내가 밑에 추가한 말이고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What are possible problems when we perform compaction 언제? Under static address binding. static address binding은 뭐예요? 106, 107, 108번지가 돼 있으면
걔는 죽어도 106, 107, 108로 들어가죠. 딴 데로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랬죠. 근데 걔를 딴 데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스태틱 바인딩의 경우에는 컴팩션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결국은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앞에 기본적인 용어들이 나오고, 메모리에 관련된 용어들 나오고,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고, 어차피 암기 시험은 안 할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게 딱 끝난 다음에 contiguous allocation 하고 나왔어요. 앞에서는 중요한 게 뭐지? where to put하고 how to identify location. 이건 중요한 거죠. 두 개를 할 때 퍼포먼스는 뭐라고? 메모리 스페이스, 하드 디스크 스페이스에 대한 유틸리제이션, 그 다음에 스피드. 크기는 아니다는 얘기죠. 정해졌기 때문에.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만 갖고 오고, 자, 그 다음에 contiguous allocation. 이렇게 파일을 덩어리로 집어넣는다. 그죠? 순서에 맞게 빼버리고 집어넣고, 빼버리고 집어넣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뭐가 생긴다? 프래그멘테이션이 생긴다. 익스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 생긴다. 인터널은 언제 생겨요? 어차피 줘봤자 조금 남는데 그것도 그냥 같이 줘버리면 인터널 프래그멘테이션이 생긴다. 이 프래그멘테이션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공간이 다 합치면 충분한 공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이즈의 파일들을 집어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낭비가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 컴팩션을 하자고. 근데 컴팩션이 답이 아닌 게 이거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그래서 지금 contiguous allocation을 하자 말자? 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contiguous allocation, 이 전 페이지가 뭐예요? 페이징이라는 애의 전 페이지가 fragmentation 하고 끝났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슬라이드 간에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는 말이 있나, 있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이 어디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오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자, 여러분들 책꽂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책꽂이. 오케이? 책꽂이가 여러분들 방에 있는데, 책이 요만한 책들도 있고, 요만한 책들도 있고, 요만한 책들도 있고, 이따만한 책이 있어요. 이따만한 책이지. 이따만한 책들을 막 갖다 꽂고 있어요. 꽂아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요만한 책을 꽂을 자리가 없다는 거지. 컴팩션 하려면 이거 다 드러내가 다시 꽂아야 되니까 그거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방법은 뭐죠? 알겠습니까? 좋은 방법은 백과사전이 볼륨 하나짜리라면 이만하겠지. 왜 잘랐을까? 여러분 자른 이유가 있겠죠, 그죠? 짜게 자 이거예요. 파일.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문제는 뭐냐? 얘를 통으로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라 그랬지? 프래그멘테이션. 공간 낭비. 컴팩션을 하기 위한 시간 낭비.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통으로 집어넣는 문제. 통으로의 반대가 뭡니까? 같은 크기로 자르잖아요. 그래서 페이징이란 건 뭐냐? 왜 페이징이냐? 페이지 파일을 단위로 자르는데 이 단 한 조각의 크기, 한 조각을 페이지라고 불러요. 파일을 자르고 한 조각씩 자르는데 보통 4KB예요. 지금 OS들은 4KB씩 잘라요. 4KB씩 자르고 이 한 조각 한 조각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래요. 그럼 이 4KB씩 잘라서 메모리에도 4KB씩 들어가겠지. 그죠? 메모리 4KB 공간, 요거를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메모리의 4KB 공간은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일을 4KB씩 자른 거를 페이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기법을 페이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방법은 뭐 이런데, 컴팩션 하기 전에는 우리가 뭘 했었냐면, 이
장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떤 파일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장부가 필요하고, 컴팩션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내 파일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니까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옮겨 다닐 때마다. 그죠? 자, 이번에는 페이징으로 넘어오면, 그러다 페이징으로 넘어오면, 아까는 파일 하나가 통으로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 있으니까 이 파일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한 줄이면 돼요. 장부에. 이 파일은 어디가 있다. 근데 내 파일을 짜겠어요. 파일이 크면 내 조각이 100개, 200개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어떤 조각이 어디가 있다, 어떤 조각이 어디가 있다, 어떤 조각이 어디가 있다를 다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제 파일들의 첫 줄 주소가 아니라 페이지들의 첫 줄 주소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복잡해졌어요. 이 장부의 이름이 뭐라 그랬지? 페이지 탭. 알겠습니까? 페이지 탭. 이 페이지가 짜게 해놓은 4페이바이트씩 짜게 해놓은 이 페이지가 어디가 있지? 어디가 있지? 어디가 있지? 를 적어놓는 테이블을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테이블이 필요한 건 알겠죠? 오케이? 페이지 필요한 건 알겠죠? 여기서 보면 이제 페이지나 교과서를 보면 베이직 시스템 뭐든지 다 잘라버린다. 파일 자르고 equal sized piece of logical memory 파일 프레임은 메모리를 자르겠다 하는 얘기고요. 통상 4K바이트로 자르고요. 멀티미디어 공학 전공하는 학생들 있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운영체제에서는 멀티미디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음악이나 영화고 동영상이니까 파일이 크죠. 그러니까 이 4K바이트씩 자르면 개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뭐 1메가씩 자른다든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멀티미디어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큰 파일을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페이지 크기가 4K바이트가 아닌 더 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통상적으로 파일이 어느 정도 큰 것인가에 따라서 페이지 사이즈를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 슬라이드까지만 할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백과사전이 있어요. 이렇게? 백과사전이 있는데 10만 페이지짜리예요. 10만 페이지짜리 백과사전이 있어요. 걔네들을 10만 페이지는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릅니다. 자르는데 100페이지씩 자를 거예요. 100페이지씩. 오케이? 자, 여기 보면 우리의 갖고 있는 백과사전은 10만 페이지예요. 주소는 0부터 99,999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들, 한 묶음의 크기는 한 묶음은 100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묶음 전체는 몇 개예요? 1000개가 되겠지. 그죠? 10만 개니까 묶음 전체는 1000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뭘 찾고 싶으냐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10만 페이지짜리의 백과사전은 100페이지씩 잘라서 책꽂이에 막 여기저기 꽂았어요. 한 군데다가 꽂아놨으면 그냥 걔를 어디 있지? 여기 있구나 찾아와서 쭉 페이지를 찾으면 되는데 이거를 1000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여기저기 다 꽂아놨어요. 오케이? 여기저기 다 꽂아놓고 이제 장부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째 조각은 어디가 있고 몇 번째 조각은 어디가 있고. 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12,345번째 쪽을 찾고 싶어요. 자, 12,345번째 쪽은 몇 번째 권에 있을까요? 0번 권부터 99,099번까지 권이 있겠죠. 권 번호가. 그러면 얘는 얘 권 번호는 몇 번이에요? 123번이죠. 뒤에 45는 뭐죠? 그 권에서 45번째 페이지겠지.
이야, 얘들 또 이게 또 신박한 거 봤지? 어려워요? 이게 쉬우려고 이그잼플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오면 만약에 우리가 PC 값이 12345야. CPU가 봤어. 12345번이다. 그러면 얘는 번들 넘버가 123. 그 번들만 찾으면 그 번들 안에서 45번째 페이지죠. 근데 그 번들이 여기저기 막 꽂혀 있지. 여기 테이블이 있어요. 장부가 있어요. 0번째 번들은 어디에? 1번 번들은 어디에? 2번 번들은 어디에? 우리가 찾는 건 몇 번 번들이에요? 123번 번들이죠.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가니까 583 하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거를 쭉 쫓아가면은 여기가 0, 1 하다가 582, 583, 584, 585 이러고 나가요. 그러니까 각 권별로 이 프레임 넘버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프레임 넘버가 다 있어서 얘는 그러니까 우리께 583번 메모리에 있는 꽂혀 있는 거의 몇 번째 페이지? 45번째 페이지가 우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123을 떼다가 여기로 가서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은 이게 뭐지? 583 고치다가 말았네. 583, 58345가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쪽 페이지 말고 페이지 그러면 또 4KB 쓰니까 요 쪽에 가상 주소는 1, 2, 3, 12345가 가상 주소고 얘는 CPU는 이걸 보고 있어. 얘가 메모리 어디 들어가 있는지는 CPU는 모르고 OS만 알아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지. OS가 갖다 놨으니까. 그럼 OS는 이 장부 하나 닦아주고 요 앞에 거 떼다가 인덱스로 사용하고 여기 있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58345번지를 가면은 요게 여기가 583번째 번들의 45번째 게 우리가 원하는 쪽이죠. 이런 식으로 장부가 워킹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거는 이제 내가 썰을 푼 거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부분인데 그만합시다.